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거 누구한테 알리겠어요? 이 사장님은요, 자기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요. 반갑습니다.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은수 소장입니다. 오늘은 지금 일요일 8시 49분이에요. 이제 9시 다 됐죠? 저도 이 영상 찍고 집에 가서 쉴 건데요. 오늘 제가 사실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노후 건물 매입, 이건 알고 사셔야 한다. 이 영상에, 제가 찍은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고 이거는 이런 얘기가 필요하구나 싶은 댓글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바로 가서 찍어야겠다 하고 사무실에 왔어요. 일단은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사람들이 싼 가격에 나온 금매나 저평가를 사고 싶어 하는 줄 착각하는 듯. 사람들은 호구맞길 바라지 않고 적정가에 사길 바랄 뿐이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이 싸게 사고 싶은 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본 베이스. 그런 매물은 가뭄에 콩나듯 하니 적정가에 호구 안 맞고 사고 싶은 거죠.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댓글 쓰셨던 분이 또 싸고 좋은 물건이 어디 있어요? 무슨 정보가 공개가 안 된 구시대도 아니고 건물주가 바보입니까? 싸게 팔길 원하는 건물주는 그럼 세상에 어디 있나요? 건물주가 구매 예정자들보다 더 빠삭합니다. 다들 제 가격에 산다면 불만 없이 삽니다. 이 두 분의 요 얘기를 보면서 이 두 분 얘기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. 그러니까 맞다고 볼 수도 있고 틀리다고 볼 수도 있어요. 일단 제가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. 사람들이 싼 가격에 나온 금매나 저평가 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호구 맞지 않길 바란다. 적정가에 사길 원한다. 이 얘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적정가가 뭐죠? 적정가라는 거, 우리가 어떤 매장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거나 거기에 써 있는 정찰 가격, 붙어 있는 가격, 이런 가격이 부동산에 있나요? 부동산에는 그런 가격이 없어요. 물론 분양하는 거 빼고요. 분양하는 뭐 상가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있죠. 아파트 뭐 이런 것들. 근데 그 분양가 적정가라고 생각하세요? 이 글 쓰신 분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, 그 분양가가 적정가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. 매각하는 분들, 분양하는 분들, 이건 분양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할게요. 분양하는 분들은 그 분양 가격, 정한 그 가격, 적정가라고 보세요. 분양 받는 입장이냐 분양하는 입장에 따라서 적정가의 기준은 전혀 달라요. 하물며 건물 시장에는 정찰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. 왜일까요? 건물을 매각하는 가격은요, 건물주 마음이에요. 건물주 마음대로 정하는 게 건물 가격이란 말이죠. 그러면 적정가를 누가 판단해요? 아무리 여러 사례를 가지고 뭐 따지고 매매 가격 뭐 또 원가 대비 어쩌고 저쩌고 뭐 다 한다고 쳐요. 그래서 저 건물은 50억이야. 누군가가 적정가라고 얘기를 했어요. 건물 주인이 55억에 내놓을 건데요. 그러면 55억이 적정가예요? 50억이 적정가예요? 할 수 없어요. 그럼 저거 55억에 팔려고 내놨지만 적정가는 50억이니까 50억 아니면 사지 마. 모든 사람 사지 마 한다고 해서 아무도 안 사요? 그 가격 인정하는 사람은 사요. 건물 시장에서 적정가라는 거는 개인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. 특히나 사는 사람, 파는 사람 기준은 완전히 다르고, 사는 사람 중에도 그 가격을 적정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또 다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적정가가 얼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말씀하신 것처럼 금매나 저평가를 사고 싶어하는 줄 착각하는 듯 사람들은 호구 맞지 않길 바라고 적정가에 사길 바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, 적정가는 살려고 하는 분이 보는 거랑 주인이 내놓는 그 가격이 늘 높아요. 그러면 늘 높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건물은 다 호구 잡히는 가격이야? 그렇게 볼 수 있나요?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? 그럴 수가 없어요. 시장의 가격이 그 정도라면 그거가 기준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읽어보면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시장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적정가에 사고 싶다, 뭐 호구 잡히지 않는다, 이거는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.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인데 그걸 가지고 뭐 적정가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. 그리고 이분이랑 또 주고받은 이분의 내용은 사실은 거의 맞고요. 그리고
이제 처음에 댓글 쓰셨던 분이 싸고 좋은 물건이 어딨어요? 무슨 정보가 공개 안 된 구시대도 아니고 건물주가 바보입니까? 뭐 이렇게 하셨는데 싸고 좋은 물건이 없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. 그게 왜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반 첫 구매자나 저희 같은 전문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싸고 좋은 물건을 사는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제가 아는 분이 지방 출신인데 그분 지인들이 과수원을 해요. 그래서 그분이 복숭아를 저한테 이제 주시는데 제가 그 받은 거를 저도 먹어보고 저희 어머니도 드렸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복숭아 정말 맛있어요. 엄청 맛있고 저희 어머니는 복숭아를 원래 좋아하셔가지고 좋다는 거 이제 사서 많이 드셔보셨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제가 드린 그 복숭아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. 아니 복숭아가 그렇게 맛있는데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맛있냐 물어봤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. 이거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맛있는 거는 복숭아 나무 맨 위에 해를 제일 많이 받는 얘네들이 제일 맛있대요. 나무에 한 나무에서 맨 위에. 그리고 복숭아가 맛있으려면 열매가 열리고 나서 몇 년 차가 돼야 제일 맛있대요. 그리고 연차가 오래되면 그 복숭아 나무에서 열리는 복숭아가 그렇게 있지는 않대요. 그러니까 그 적당한 연차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서 맨 위에 것만 따서 모아서 준 거래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고 어머니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제가 그거를 시중에서 살 수 있을까요? 시중에서 사기 어렵단 말이에요. 이런 물건이 있긴 하지만 살 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없는 것과 같단 말이죠. 그렇죠? 근데 싸고 좋은 물건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. 있긴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시장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소진돼요. 간단히 하나 얘기해 볼게요. 어떤 물건을 내놨어요. 근데 그 분이 내놓은 이유가 예를 들어 상속이나 어떤 날짜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문제가 뭔가 있어서 어느 날짜까지 현금을 빨리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59억에 내놓는 게 아니라 한 55억에 내놨어요. 급박한 상황일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. 근데 허다하게 있거나 심심치 않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드물게 있어요. 그러면 그거는 계약하고 잔금 날짜가 아주 가깝거나 계약금을 많이 줘야 되거나 중도금도 많이 줘야 되거나 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 부동산에 내놨어요. 자기 믿는 부동산에 내놨어요. 이 부동산 사장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거 누구한테 알리겠어요? 이 사장님은요 자기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요. 내가 이거 살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. 그리고 대출 상황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해가지고 내 자금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지는 게 첫 번째예요. 이건 누구나 그렇단 말이에요. 그 다음 누구한테 알리냐? 자기가 상황이 안 되면 이 건물, 이 사람 조건에 맞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즉시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알려요. 왜? 왜냐면 여러 사람한테 알려봤자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 와서 질벅질벅 해봤자 계약이 안 되고 이 사람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알리기 전에 확실히 자금이 있고 살 수 있는 판단력, 짧은 기간에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알려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돈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기준이 없고 물건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안목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알려봤자 시간만 가고 재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돈이 있으면서 안목이 있어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얘기해요. 근데 보통의 시장 참여자들 요즘에 건물 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초보분들에게 알리겠어요? 알려봤자 거래가 안 돼요. 알려봤자.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돈이 있으면서 안목이 있는 사람한테 첫 번째로 알려요.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구겠냐 이거예요. 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. 자금이 있으면서 판단력이 있는 사람,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기준을 갖고 있고 갖다 줬을 때 그거 진짜 좋은데요? 듣자마자 아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알려요. 근데 그 듣자마자 아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시는 당사자냐고요. 많은 그 대부분의 건물을 싸고 좋은 걸 사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 정보가 가질 않아요. 근데 하나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일은 극히 드물게 있어요. 극히 드물게. 그리고 이 말도 맞는 건 맞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가 공개 안 된 구시대도 아니고 건물주가 바보입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경우를 많은 사람들, 뭐 유튜버들이 그런 특이한 사례를 보편적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처음 건물 사려고 하는 분이나 잘 모르는 분들도 그런 상황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. 시장에서 뭐 60억이 시세고 그 가격이 거래되는 가격인데 저런 거 보니까 이거 50억에 사야 될 것 같은데 기준만 높아요. 전혀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서 기준만 높아요. 수익률 그래도 3%는 나와야지. 뭐 2%, 2.7%는 나와야지. 이런 시장에 안 맞는 기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. 모르면서.
네. 그리고 정보가 공개 안 된 구시대도 아니고라는 게 그런 특수한 상황을 너무 보편적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. 그래야 사실 더 많은 조회수, 뭐 본인이 이득 이런 걸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 극히 드물게라도 있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거죠. 그리고 또 싸게 파는 걸 원하는 건물주 당연히 없죠. 본인이 편안한 상황일 때는요. 본인이 불편하거나 급박한 상황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. 이 아주 드물게라는 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제 얘기를 듣고 저거 늘 있는 얘기인 거 아니야? 나도 저거 찾을 수 있겠는데 못 찾아요. 못 찾아요. 찾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. 그리고 제 가격에 산다면 불만 없이 삽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가격이라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똑같은 물건이라도 해외 직구하는 가격 백화점에서 사는 가격 다르죠. 뭐 싼 거 같은 경우 몇만 원 차이 나고 비싼 물건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보다 백화점 가격이 몇십만 원 더 비싸요. 그러면 백화점에서 사는 사람 다 호구예요? 다 바보예요? 싸 거 파는지 몰라서 거기서 살까요? 검색할 줄 몰라서 거기서 살까요? 왜 살까요? 가격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호구 잡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적정가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상쇄할 만한 조건이랑 또 반드시 있어요. 건물을 거래하다 보면요.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확실한 건물일 때도 있고요. 내지는 이거는 가격을 낮게 주더라도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아예 안 사는 게 나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가격에 대해서만 맞다 틀리다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좀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한다 할까?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걸 본다는 것도 그 건물에 대해서 장단점을 정확히 아냐 모르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냐 없냐 이 시각이나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. 어떤 일을 우리가 처음 해서 예를 들어 제 방에 나무가 많은데 나무 처음 심어보면 잘 자라게 바로 할 수 있어요? 그렇지 않죠. 늘 실수라는 건 있단 말이에요. 몇 번 시행착오를 겪다가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. 건물 거래도 마찬가지예요.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사봤어. 문제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. 그게 작은 문제일 때도 있고 큰 문제일 때도 있고 한 가지 문제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때도 있어요. 근데 그것들을 거래를 여러 번 한다는 게 아니라 매입을 여러 번 해서 본인이 가져봐야 그런 안목을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고서는 적정가라는 걸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렵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요 댓글을 오늘 쫙 보고 이거를 즉시 한번 얘기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왔는데요. 건물 가격이라는 거가 맞다 틀리다 요 건물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는 걸 알면 더 쳐줘도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알면 이건 좀 깎아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이 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중간에 있는 이 연결하는 사람은 늘 플러스 되는 요인만 얘기하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가격인지 안 맞는 가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. 그래서 뭐 저에게 상담 오셔서 들어서 리스트를 막 보여주고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가져오는 물건들이 이미 다른 분들이 저한테 여러 번 갖고 왔던 건물들이에요. 계속 돌고 돌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기 때문에 안 사고 그거를 갖고 오시는 거죠. 정말 이거 100% 확실하다 하면 그분도 바로 사셨겠죠. 근데 그렇지 않고 늘 갖고 오는 물건들이 비슷하고 겹치고 계속 돌고 돌고 돌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돌다 보면 가격이 높아져서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. 근데 적정가라는 거 건물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적정가인지 안 적정가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도 매수자의 입장인지 매도자의 입장인지에 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 이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쓰신 내용이 맞다고 볼 수도 있고 좀 안 맞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 제가 뭐 현장에 있으면서 수십 번의 거래를 해서 건물을 사보면서 느낀 거라서 오늘 꼭 얘기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요일 날 나와서 찍었습니다. 지금 강남의 꼬마 빌딩을 사라라는 책 그 가제인데 그게 이번 달 8월 말이나 9월 초쯤 출간이 돼요. 근데 그 책의 초안, 제가 썼던 그 초안의 일부분을 샘플북으로 제가 저희 네이버의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 일부분을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그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.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